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업재해자들을 위한 산재병원 설립 문제인데요. 공장을 가동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 일하는 이상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산재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겠죠. 대통령의 울산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산재병원 설립 사업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유희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울산을 두고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규모로 공단이 여러 곳에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업도시로서의 역사만 50년이 넘어가는데 산재 환자를 돌볼 전문 병원 하나가 없다는 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또 울산의 경우에 공단의 근로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산재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활, 또 기업의 경쟁력,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산재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건 환자 본인에게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일원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또 기업과 사회로서는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사업 진행이 영 더딥니다. 울산에 산재 모병원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첫 삽은커녕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병원을 지을지 말지라도 확정이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재는 병원 설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점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만 벌써 2년째 진행 중인데 이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번이나 탈락해서 현재 3번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탈락하고 앞으로의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산재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는 건 필요성은 충분한데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산재병원도 환자 수를 확보한다거나 경영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울산에 병원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면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 후에 어떻게 짓고 운영을 할지 계획도 탄탄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울산의 산재병원 건립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산업재해. 산업도시 울산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9만 명이 새롭게 산업재해를 당하고 이 중 2천여 명은 사망합니다. 하루에 평균 247명이 산업 현장에서 병들거나 다치고 그중에 5명은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병든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바로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지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나 재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겁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2015년에 산업재해 업무상 부상자가 약 8만 2천 명의 41% 수준인 약 3만 7천 명이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를 당하고 치료를 받은 뒤에 일을 구하는 사람은 52.5%에 불과하고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40%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산재 환자들이 많게는 90% 이상 다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비해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병원 수 자체가 모자라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 중 5,759곳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종합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어디서든 산재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질은 보장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산재를 당한 환자 대부분은 장기적인 요양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지급되는 보험료가 적다 보니 큰 병원에선 산재 환자를 기피합니다. 환자 대다수는 병원이나 의원급,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수준 높은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재활 치료의 수가와 수가가 결국 이제 재활 치료의 질과 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보험 수가에서는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 하느냐? 그래서 부러지고 만약에 개인 병원이나 건강보험 하는 데를 간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수가가 뭐냐면 열전기 치료 아시죠? 따뜻한 핫팩도 되고 그거 하나. 여기에서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재활 환자의 치료에 민간 의료기관의 투자를 강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산재병원이 10곳 있는데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건 대구와 경남 창원시 정도여서 울산에서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울산 지역 환자들의 공공산재병원 이용률은 크게 떨어져서 2013년 기준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산재 환자의 3.6%,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공공산재병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알렸고 지속적인 건의로 2007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병원 건립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울산 지역 공약으로 재활 전문 산재병원이 다시 한번 내걸리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병원 건립은 무산됐습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산재 모병원 건립을 들고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유니스트. 캠퍼스 앞에 넓은 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곳에 산재 모병원을 짓겠다고 결정했고 노동부도 울산 건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계 10대 전문 병원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울산은 세계적인 의료 관광 도시가 될 겁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2018년쯤에는 건립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첫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중간 보고회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취재진은 2008년 산재병원 추진 당시 노동부가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북구 호계동에 연면적 9,000제곱미터 정도로 3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을 것을 제안했고 울산에는 80병상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비용 대비 편익은 0.917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하는 산재 모병원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연면적은 12만 8,200제곱미터로 14배 넘게 늘었고 사업비도 4,269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병상도 6배가 넘는 500병상으로 계획됐습니다. 산재 모병원은 전국의 산재 환자가 모이는 곳인 만큼 대규모의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산재 환자 중 공공산재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입원 치료는 13.4%, 통원 치료는 7.1%에 불과합니다. 현재 산재 환자 전달 체계에서는 환자가 원해야만 병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모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환자가 울산으로 전부 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탈락하면서 병원의 계획 규모는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의 면적은 12만 8천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2,500억 원이나 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병원의 규모를 대폭 줄였는데도 경제성을 장담할 수 없는 건 병원의 입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산재 모병원이 유니스트에 지어지기로 한 건 KTX 울산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KTX역에서 가까운 곳에 산재병원을 지어야 전국의 환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울산의 주요 공단은 북구와 동구, 울주군의 남부 지역에 몰려 있고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양질의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을 원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든지 울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니스트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의 환자가 울산까지 와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산재모병원의 계획이 계속 탈락하자 노동부는 경제성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울산에 산재모병원이 생기면 그 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환자는 58.3%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으로 오지 않겠다는 이유 첫 번째는 너무 멀어서 가족의 간병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짓는 병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산재모병원의 건립 목표는 응급수술 기능의 강화, 수준 높은 치료의 제공, 그리고 연구 개발 기능입니다. 연구 개발의 대상은 암과 희귀성 난치 질환의 치료 방안인데요. 이게 산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산재모 병원이 아니어도 이미 대학병원급에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도 있는데 좀 더 산재병원에 맞게 특화된 지금 현재 산재 환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산업재해 환자들이 겪는 질환의 대부분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거나 절단되거나 베어서 상처를 입는 경우입니다. 직업성 암이라거나 난치병 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타로 저희가 이렇게 몰아서 나머지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 했던 그 패턴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게 좀 낮다라는 거 해서 저희가 기타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된 거죠. 환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산재병원에 가장 필요하다고 본 건 높은 진료 수준이었고, 난치성 질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5%도 안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자체 보고회를 마치고 9월 중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보고회부터 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중간 보고 일정 그게 이제 그 날이 아직 잡아지진 않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책 분석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그 정책 분석 상황 마치고 그럼 최종 결과가 이제 기재부로 통보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 내용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시기가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게 저희로 봐서는 좀 안타깝고요.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게 언제일지, 그리고 병원 공사는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희정 기자,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애초에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특히 이번에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을 신중하게 세웠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산재 사업을 담당하는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응급 환자의 치료나 중증 외상 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2011년 정도까지의 노동부의 산재병원 사업 계획만 봐도 이런 목표로 병원을 추진해 온 걸로 나오는데 2013년에 이 산재모병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연구한다거나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로봇 공합을 도입하겠다. 그 전에는 전혀 준비한 적들이 없는 사업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산재모병원 사업에 투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산재병원은 울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올해 어떻게든 계획을 확정해야 대통령 임기 전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10년 넘게 산재병원 설치를 계속 요구하면서도 매번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더 그런데요. 울산이 구체적으로 산재모병원을 지어달라 아니면 산재병원을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시작한 게 200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도 산재병원 설립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구는 건립에 성공했고 울산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산재병원이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에서 울산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전국에 있는 10개 산재병원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병원입니다.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서 250병상 규모로 지었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창구와 진료실까지는 다른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병원 2층에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병원 홀과 복도 전체를 각종 재활기구가 빼곡하게 채우고 있고 곳곳에서 재활치료가 한창입니다. 수십 개의 침상이 갖춰진 물리치료실에서는 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웬만한 종합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재는 재활을 잘해야 된다. 산재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재활병원을 잘 짓자. 그래서 대구에다 짓는 병원, 경상북도 대구에다 짓는 병원은 산재병원인데 개인병원보다 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재활병원을 짓자. 대구병원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계획됐습니다. 재활치료실의 규모가 월등하게 큰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단순히 치료의 양만 많은 건 아닙니다. 병원 지하에 마련된 수중치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수영장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근력이 부족한 환자들이 물속에서 걷고 움직이면서 관절과 근육의 힘을 키우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작업치료실이라는 곳에선 낯선 도구들을 들어 올리거나 조립하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물리치료와는 치료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복귀하셔도 아니면 집에 가셔도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일상생활 공단 훈련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진짜 일상생활이 사람이 하는 게 되게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꼭 누워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뇌를 다쳤을 경우에 언어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거나 팔다리를 크게 다쳤더라도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도 전부 재활치료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치료실. 이곳에는 산업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공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삽으로 모래를 떠서 옮기고 공구를 사용하는 것. 일처럼 보이지만 전부 치료입니다. 아니 환자인데 뭐 치료 종목에 무슨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삽질하라 그러니까 황당했죠. 그 한 며칠 해보니까 이게 운동이 상당히 되더라고. 예. 체력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산재 환자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던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귀를 돕는 훈련입니다. 그 작업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해서 먼저 여쭤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필요한 이제 동작들을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던 곳으로 돌아가 같은 일을 다시 하는 건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실에서 비슷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그 부담감을 줄여가는 겁니다. 흔히 이제 사업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이런 재발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본인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있는 단계에서 회복 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병원의 모든 시설은 환자들의 재활을 최우선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입원실 곳곳에는 수시로 재활 훈련을 할 수 있게 각종 기구가 마련돼 있고 병동의 복도는 넓고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복도에 뭐 어떤 그런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환자들이 안전바를 잡고 내가 이렇게 보행 연습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이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복도를 굉장히 넓게 지금 빠져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허진태 씨는 울산에서 대구병원까지 옮겨왔습니다. 용접하다가 이래 무거운 것도 들고 이래 부딪혔어요. 하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혀가지고 터져버렸어요. 디스크가 터져버려 다리로 이래 다리 마비되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울산에서 병원을 다녔지만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로 병원을 옮긴 겁니다. 불편한 그게 있는데 지금 아프고 재활하기가 이제 여기가 좋거든요. 재활하기도 좋고 운동 치료도 많고 거기는 울산은 단지 그것뿐이라 뭐 전기 폐하고 목하고 보이거나 다다 치는 거 그거 보이거나 뭐 이게 허리 그게 안 돼.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병원에 있을 때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났을 것 같죠? 강창석 씨는 두 다리가 거의 절단될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아니. 평소차에 운전하는 사람인데 뒤에 고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손 좀 보다가 말리를 해봤어. 두 개 다 미끄러져가지고 엄청난 그 바깥쪽에 있는데 미끄러져서 싹 들어가서 이렇게 콱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실제로 절단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래가 절단하려고 하는 거 신경은 다 살아가 있으니까 바람만 달라 이제. 하지만 지금은 보조기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걷고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무릎도 이렇게 굽고 여기도 이렇게 굽고 당연히 못 걷죠.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걷는 걸 거의 포기하고 오셨다가 만든 거예요. 이 산업재해. 여기 와서 한 2년 반 정도 제가 열심히 하셨죠.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한 건 의료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 같은 경우는 재활의과 전문의 8명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죠, 환자들을. 그런 것들이 인력하고 담보됐을 때 그게 이제 재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라고 적자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감당할 여지는 더 많은 편입니다.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활 수가가 워낙 싸고 재활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활을 기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 병원들이. 그런 건데 근데 재활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또 거기다 직업재활까지 같이 해주면 그런 면에서 꼭 이제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공공병원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산재병원을 짓자는 건의가 나온 건 울산과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습니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구에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의 노동단체가 병원 설립을 요청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산재병원 이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저기 계셔서 노동부 장관께서 대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그러하다면 그거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곧바로 병원 건립안이 마련됐고 2004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1년 4개월 만에 타당성 인정 통보를 받으면서 빠르게 건립이 진행됐습니다. 산재병원을 요청했던 노동계도 완성된 병원의 설비와 진로 역량에는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산재 환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산재 환자 중 산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3.6%에 그쳤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대구 지역의 공업단지는 중구와 서구, 달서구 등 도시의 중심부에 모여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아예 공단이 몰려있는 달서구 일대에 병원을 짓거나 대구의 전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병원의 입지를 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공단에서도 시민들의 주거지에서도 거리가 먼 대구의 북구, 대구시의 경계에 붙은 외곽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정서공단이나 달성공단 쪽에서 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리죠. 1시간이나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아픈데 1시간씩 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옆에 있는 그냥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대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대구 외곽의 농촌 거주자나 지역의 노인층입니다. 이들을 위한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산재 환자들이 더 많이 병원을 찾을 방법을 찾는 건 대구병원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울산에서 좀 타산지석으로 좀 느껴야 될 거예요. 금방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병원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주 좋은 시설이고 최신 시설이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 병원의 기초 처음 추진했던 그게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근로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짓는 이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환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짓는 이만 못하다. 산재 모병원 사업을 준비하는 울산이 꼭 되새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대구병원의 사례를 보니까 환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다른 환자들보다 산재 환자들이 특히 그런데요. 산재 환자들은 그 특성상 요양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재 환자가 36,400명 정도였는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17,000명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 전체 환자 중에 10% 수준인 3,670여 명은 10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울산도 전체 산재 환자가 1,174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인 560여 명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이 기간에 환자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병원을 오간다는 점도 고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경우는 설립계획에 아직 손보고 개선해야 할 그 기회가 있는 거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희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에 산재병원을 짓자고 정부에 건의한 지도 벌써 15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사업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것도 문제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지금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울산 시민에게 간절히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역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겠죠. 또 그 병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의 식수 공급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최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식수의 안전성 문제가 되도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